예, 안녕하세요. 청주교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추성현입니다. 그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다이얼로그 플로우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에 이어서 이번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 기능들을 활용해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아이들이 영어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챗봇을 구성하실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거는 1이라는 이름을 가진 에이전트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인텐트들이 있죠. 저는 영상을 위해서 제가 새롭게 만들어 놓은 SIG, SIG라는 에이전트로 보시다시피 지금 아무런 인텐트가 없죠.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챗봇을 가장 만들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fallback과 welcome intent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는 welcome intent 있죠. welcome intent를 눌러보시면 이것은 첫 인사와 관련된 표현들이죠. 첫 인사와 관련된 표현들인데 초등학생 아이들을 상대로 챗봇이 영어 말하기를 연습시키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하시는 것과 같이 이 대화의 시작과 끝, 그러니까 대화를 주도하는 입장은 챗봇이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웰컴 인텐트, 인사하는 이 인텐트에서도 아이들에게 이 챗봇과 할 활동이 대략적으로 어떠한 활동이라는 것을 안내할 필요가 있겠죠.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트레이닝 프레이즈는 아이들이 발화할 것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발화 자료, 그 발화 자료를 우리가 입력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래에 가면은 아이들이 이러한 발화 중에 하나를 말을 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리스폰스가 있죠. 리스폰스가 있으면은 이 리스폰스 안에 우리는 챗봇이 말할 내용들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리스폰스에서 아이들에게 챗봇이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것인지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첫 인사에서 Hello, nice to meet you라고 하고 저는 이 챗봇을 아이들이랑 어떠한 스포츠,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약속을 잡는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제 인사를 할 때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름을 이제 주고받는 게 소개하고 서로의 이름을 알려주는 게 더욱 친밀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챗봇을 만들 때 What's your name이라고 아이들에게 먼저 챗봇이 이름을 묻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다 입력을 하고 나서 항상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Save가 있죠. 이 Save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Save를 누르고 이제 첫 인사와 관련된 인텐트는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챗봇이 What's your name? 이렇게 이름을 물었으니까 아이들은 본인들의 이름을 말하겠죠. 이 단계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엔터티라는 기능이 활용이 됩니다. 아이들이 이름을 먼저 말하기 위해서는 엔터티를 누르면 지금도 엔터티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보통 엔터티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저는 여기 create 엔터티라고 보이죠. 이 create 엔터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엔터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엔터티 네임에 선생님들께서 헷갈리지 않으시게 구분할 수 있는 엔터티의 고유명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만들 엔터티는 학생들의 이름과 관련된 엔터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name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체크할 두 개가 있죠. define synonyms라는 거는 이제 제가 여기에 앞으로 입력하는 엔터티만 챗봇이 인지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define 엔터티를 클릭하고 여기에 엔터티를 만들고 나면은 여기에 입력된 자료가 아닌 그 이외의 자료가 나왔을 때 챗봇은 그것을 하나의 엔터티로 인식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인식을 해서 아이들한테 아까 보여드렸던 fallback intent, 그러니까 다시 되묻는 과정, can you say that again? 펄든 이런 식으로 다시 되묻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여기에 미리 입력된 엔터티를 바로 하도록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이름은 우리가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에 보시면은 Allow Automated Expansion이 있죠. 이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엔터티는 만들어 놓지만 여기에 있지 않은 그 이외의 엔터티가 나오더라도 챗봇은 그것을 새로운 엔터티로 추가를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양한 용례를 여기다 입력을 했을 때 그 용례와 형태상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엔터티여야 챗봇이 인식을 하지, 전혀 다른 엔터티를 아이들이 말하게 되면 챗봇이 새로운 엔터티를 인식해서 학습하지 않고 이것 또한 모르는 것으로 처리하고 fallback 인텐트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름이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것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대략적으로 넣는데요. 뭐 재민, 지금 제가 이제 키보드로 탭 버튼을 눌렀는데 재민을 입력을 하고 탭 버튼을 누르니까 여기도 재민이 입력이 됐죠.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시노님이라고 있는데 이 재민이라는 것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단어들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름이니까 이름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은 없죠.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이제 그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을 표현한다면은 USA라고 타이핑을 했을 때 이 미국을 표현하는 방법은 United States, America, US, USA 이거 말고도 다양한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럼 사람들이 United States라고 말을 하든 아메리카라고 말을 하든 US 또는 USA라고 말을 해도 챗봇은 이 모든 표현을 들었을 때 무조건 다 USA라고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든 간에 챗봇이 단 하나의 의미로만 이해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대화를 주도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의 이름과 관련된 엔터티를 만들 때에는 굳이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필요 없이 아이들이 발화할 내용만 여기에 입력을 하고 그에 맞는 이름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은 이름 엔터티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이름 엔터티를 다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엔터티를 다 입력을 했는데요. 입력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이름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만 넣어줘도 아이들이 다른 이름을 말하더라도 이 두 번째 기능, 이 자동적으로 확장해서 학습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름을 인식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아이들의 이름이 입력되면은 더욱 정확하게 챗봇이 아이들의 이름을 인지할 수 있겠죠. 다 입력하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세이브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름 엔터티가 형성이 됐으면은 다시 왼쪽 위에 있는 인텐트를 클릭을 하십니다. 인텐트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만들었던 두 개의 인텐트만 있죠. 두 개의 인텐트만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인텐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름과 관련된. 아까 챗봇이 What's your name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이 본인의 이름을 가지고 답을 하겠죠. 여기서도 Create Intent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왼쪽에 인텐트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인텐트가 형성이 됩니다. 저는 Create Intent를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은 인텐트 이름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이 이름은 중요하진 않은데 앞으로 선생님들이 더 많은 기능을 가진 챗봇을 만드실 때는 인텐트가 수십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인텐트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인텐트의 성격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있는 트레이닝 프레이즈가 있죠. 아까는 여기에 다 칸이 있었죠. 타이핑할 수 있는 입력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의 인텐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Add Training Phrases를 누르시면 아까처럼 입력란이 나오죠. 그럼 아이들이 여기다가 이제 My name is 재민 또는 My name is 희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발화를 하겠죠. 우리는 모든 발화를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보통 챗봇을 만들 때 이름과 관련된 인텐트에서는 4개 정도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텐트에 입력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입력할 때마다 이름 부분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돼 있죠. 형광이 칠해져 있는데
이 형광을 제가 눌러보면은 이렇게 골뱅이 네임이 이름이 돼 있어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만든 네임 인텐트에 얘가 자동 지정이 된 거예요. 이제 머신러닝, 기계학습에 의해서 그 자연어 처리 방식에 의해서 이 준영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게 제가 아까 만들었던 네임 엔터티, 이름과 관련된 엔터티에 입력한 다양한 자료와 형태상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네임이라는 엔터티를 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제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엔터티에 이걸 넣지는 않았죠. 그리고 보통 다른 단어보다 굉장히 짧죠. 짧기 때문에 다이얼로그 플로우가 네임 엔터티를 지정을 못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이름을 블록 설정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아까 같은 이러한 목록이 떠요. 지금은 다행히도 네임 엔터티가 나왔지만 혹시나 본인이 만든 엔터티가 안 나왔을 때는 이 필터에다가 타입을 하시면은 본인의 엔터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임을 다 지정을 해줬죠. 해주고 나면은 이제 리스폰시스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듣고 챗봇이 그에 맞게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애들 리스폰스를 눌러서 이 엔터티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 아이들이 본인의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의 발화를 참고 내용으로 삼아서 이것을 가지고 챗봇이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I am 준영이라고 아이가 답했다면은 아 너의 이름은 준영이구나 반가워 이렇게 약간 아이가 말한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거꾸로 챗봇이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정서적으로 이제 친밀도를 높이고 이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Nice to meet you 하고 아이가 말한 이름을 입력을 하면 준영이라는 이름을 입력했을 때는 다른 아이의 이름이 나왔을 때도 이 챗봇은 준영이라는 이름만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달러 표시하면은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하이라이트된 인텐트가 나오죠. 이것을 클릭해도 되고 직접 네임을 타이핑해도 됩니다. 네임을 타이핑을 하면은 이 달러 표시와 엔터티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아이나 또는 사용자가 말한 이 하이라이트된 표현을 그대로 이 준영이라고 말하던 성엽이라고 말하던 희진이라고 말하던 간에 이 챗봇은 이 달러 네임이라는 이 변수 안에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챗봇은 사용자가 어떠한 발화를 하던 간에 이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사용자의 발화 내용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챗봇은 어떤 이름이 나와도 그 이름을 다시 사용해서 인사말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챗봇이 대화하는 인텐트는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름을 알았으니까 챗봇이 다음 대화를 진행을 해야겠죠. 그럼 챗봇이 이제 Let's play soccer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Let's play라는 청유형 이제 무언가 제안하고 초대하는 표현을 아이들이 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대화를 끝내고 아이들이 대화를 다시 발화할 수 있도록 인텐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인텐트를 만들 때는 인텐트 왼쪽에 있는 인텐트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새로운 인텐트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이름을 let's라고 둬서 아이들이 let과 관련된 표현을 여기서 연습할 수 있는 인텐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컨텍스트와 액션 앤 패러미터즈라는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는데요. 이 기능들은 또한 선생님들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텐트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